나는 장민호의 아내 지은이다. 결혼 15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다.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런 그의 모습이 반가웠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점점 더 동호회 모임에 빠져들었고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남편에게 윤세아라는 이름이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지은아, 오늘 세아 코치님이 내 폼을 봐주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더라.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남편은 그녀를 코치님이라고 불렀다. 4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30대처럼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철렁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더 불안한 건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는 것이었다.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며 밤 11시까지 레슨을 받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오늘 밤도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오빠? 그 단어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지며 대화창을 열었다. 윤세아는 남편에게 자신의 힘든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남편은 그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이혼 후 혼자 살며 외롭고 힘들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코치와 회원 사이가 이래요?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을 했다. 아니야, 지은아. 그냥 세아 코치님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해준 것뿐이야. 다음 날 나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다. 호텔 커피숍 결제 내역도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모아 남편에게 들이댔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윤세아와 몇 번 식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순전히 사업 이야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러닝센터 창업 계획을 논의하느라 조용한 곳에서 만난 것뿐이라고 했다.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 몰라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윤세아에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이 넘었다.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 해외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그리고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1,000만 원. 나는 기가 막혔다. 그리고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남편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다. 이미 남편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윤세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우리 집엔 남편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형상가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시가로 치면 2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이었다. 민호 씨,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건물까지 걸어요? 하지만 남편은 윤세아를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남편이 단순히 사업 투자에 혹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전문적인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일주일 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다. 윤세아는 최소 5개 이상의 마라톤 동호회에 동시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동호회마다 다른 이미지의 사람이었다. 어떤 곳에선 성공한 사업가로 또 다른 곳에선 불우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여성으로 또 부자 집안 출신의 후원자로 행세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윤세아는 A씨라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낮 시간이었고 두 사람은 3시간 뒤에 나왔다. B씨라는 남자와는 고급 바에서 친밀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C씨라는 남자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며 남자가 명품 가방을 사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리고 우리 남편과는 한강변에서 나란히 걸으며 어깨를 기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그런 짓을 한 남편 생각에 치가 떨렸다. 각각의 남자들이 모두 그녀에게 돈을 줬다. A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고 B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줬으며 C씨는 700만 원의 명품을 선물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윤세아에게는 실제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녀는 동호회 남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그 남자친구의 커피숍 창업 자금을 대주고 고급차도 사줬으며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남편은 그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사진들이야? 이게 정말이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순간 눈이 멀었었나 봐.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 지분 이전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였고 윤세아는 그걸 이용해 담보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서류상으로는 남편분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탐정 보고서에 나온 A씨, B씨, C씨 세 남자와 함께 만났다.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남자들 모두 경악을 했다. A씨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나한테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도 완전히 속았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B씨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C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았다. 동호회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연락이 쇄도했다. 15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니 40억 원이 넘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D씨라는 남자였다. 그는 윤세아에게 완전히 빠져서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1억 원을 그녀에게 맡겼다. 하지만 얼마 후 윤세아는 연락을 끊었고 D씨는 빈털터리가 됐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그는 아이들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다. 사기, 강요, 사문서 위조, 공갈 등의 혐의를 명시했고 경찰서에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며칠 후 윤세아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들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 출국장에서 붙잡혔다. 그 상황에서도 20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해외로 상당한 자금을 빼돌렸으며 영원히 대한민국 떠나려고 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죄질이 심각하여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윤세아는 5년 전 과거에도 골프 동호회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 그때 피해자는 7명이었고 피해액은 15억 원 정도였다. 그때 합의금을 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이다.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받은 돈이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카지노 도박과 남자친구에게 쓰였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그녀는 한 달에 여러 번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들며 수천만 원을 잃었다.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D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전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업가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성공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남편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건물 지분을 넘길 뻔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아내가 막지 않았다면 전 지금 파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 중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경악스러웠다. 윤세아는 단순히 돈만 뺏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을 더 요구하며 이 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이 씨라는 피해자는 그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협박을 당했다. 돈 갚으라고 계속 연락하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아내한테 다 보내고 회사에도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씨는 두려움에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못했다.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을 잃을까봐 잠잠히 있었다. 그런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성범죄와 협박까지 포함된 계획적인 범죄였다. 더 충격적인 건
윤세아의 남자친구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윤세아가 남자들을 만날 때 몰래 따라가 사진을 찍기도 했고 때로는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범죄 파트너였다. 남자친구도 결국 공범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F씨라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윤세아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고 협박까지 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윤세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법정에서 F씨의 아내가 증언을 했다. 남편은 매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윤세아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고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제발 그 여자를 용서하지 말고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의 아내는 오열하며 증언대를 내려왔다. 방청석 곳곳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될 뻔했다. 검찰은 사기 강요, 사문서 위조, 성폭력 범죄, 협박, 공갈 등 추가 혐의를 포함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몇 주 후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곧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세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성범죄와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윤세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총 40억 원을 변제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 모두 탕진했고 남은 자산이 거의 없었다. 우리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액의 5%도 안 되었다. 판결 후 우리는 피해자들과 밖으로 나왔다. D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적어도 처벌은 받았네요. 처벌이라도 받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F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아직 회복 중이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요.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라도 현명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를 실망시킨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서 고마워.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 물론 상처는 남았다. 건물 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잃어버린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을 지켰고 가족도 지켰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6개월이 지났고 F씨는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D씨는 아이들을 만났고 전 부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B씨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었다. 모두들 조금씩 그 상처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동호회들도 큰 변화가 있었다. 회비 관리를 투명하게 했고 신규 회원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회원 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고액 투자 제한이 있으면 운영진이 개입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우리 부부는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편이 윤세아에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상처에서 많이 회복되었다. 남편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더 이상 마라톤 동호회는 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조깅을 한다. 주말 아침마다 동네를 함께 뛰며 서로의 존재를 느낀다. 어느 날 남편이 뛰다 말고 멈춰서서 말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말이 진심이었다. 우리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다.
윤세아는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빼앗지 못한 것도 있다. 우리 가족의 사랑과 함께 이겨내는 힘.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고,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사람을 경계하고, 큰 투자나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걱정에 귀 기울이라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 지금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앞을 보며 걸어간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진 모습으로. 그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